안녕하세요, 해먹입니다. 지금까지 제 채널의 최근 영상은 음식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전에 기록용이지만 여행 영상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리만 아니라 해보고 싶은 걸 하자라는 생각에 즉흥적으로 뭔가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낚시입니다. 낚시하기 전에는 낚싯대와 미끼만 있다면 농어와 같은 큰 대어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떠나기로 했어요. 매장에서 입문용으로 필요한 것들만 최소한 사고 바로 방파제로 이동했습니다. 첫날 장소는 기장에 있는 이동 방파제입니다. 매장에서 바로 던질 수 있게 채비를 해주셔서 지렁이에 끼운 다음에 바로 첫 캐스팅을 했어요. 그런데 찌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더니 정박해 있던 작은 배 위로 올라가서 시작하자마자 하나밖에 없던 찌를 끊어먹고 원투로 바꿔 진행했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던지는 족족히 전부 다 밑걸림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던질 때마다요. 제발 금방 걸려. 또 걸렸어. 원투 낚시는 포기하고 찌를 다시 사서 다른 장소로 이동했어요. 하지만 첫날 낚시 5시간 동안 한 마리도 못 잡고 다음날 다른 장소로 이동했어요. 오늘은 다른 곳에 왔습니다. 사람 엄청 많아요. 여기 뭐지? 둘째 날입니다. 여기는 부산 송도에 있는 감천항 동방파제입니다. 그리고 낚시 초보가 어떤 근자감으로 낚싯대와 미끼만 있으면 물고기를 쉽게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대사는 마치 하얀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죄송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쿠웨이트에 있을 때는 쿠웨이트는 워낙 고기가 많아가지고 넣으면 입질은 왔거든요. 그냥 던지면 입질이 와요. 이제 요트 같은 거 빌려가지고 나가면 낚시를 체험하는데 그냥 잡히는 게 진짜 매달 피터부터 시작을 한다 하더라고요. 워낙 더운 지방이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중동식 다금바리 첨부 자료로 띄울 텐데 그런 물고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수산물 시장 가면 그런 물고기 많이 파거든요. 이름 뭐지? 하무르였어요. 아마 중동에 계신 분들은 어떤 생선인지 알 겁니다. 이게 회로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그나마 그런 중동 지역에서 두바이 같은 데는 화라 시장이 이미 형성되었다고 했는데 거기는 형성되어 있지가 않아요. 다 선어들 파는 거라서 고객에게 회를 주려고 이제 수산물 시장 돌아다니면서 그날 잡힌 거 잡으려고 아침 새벽에 가서 수산물 시장 가가지고 이거 오늘 언제 잡았냐. 얘네들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확인하면서 그나마 먹을 수 있는 선어급들 찾아가지고 제공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뭐 일주일도 안 오는데 자리에 옮길까? 뭐야? 잡혔네. 잡았다. 뭐야? 에이, 고등어. 에이. 뭔데 저렇게 많지? 거의 한 5시간 동안 있는데 못 잡았어요. 물고기가 없었어요. 고등어도 못 잡고 아무것도 못 잡고 허탕만 쳤습니다. 내일 일단 시간 보고 또 한 번 더 도전하겠습니다. 운동 갔다가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부산 기장 쪽으로 넘어가서 문중방파제, 문동방파제, 그리고 첫날에 갔던 이동방파제를 가서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지나가는 고양이에게도 말도 걸어보고 Me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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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밤에는 대변항 방파제를 가서 총 6시간 낚시를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영상을 쓰지 못할까봐 걱정했습니다. 다음날은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그 다음날 4일째입니다. 어제 비가 많이 내리고 집중호우 오고 다음날입니다. 하루 쉬고 지금 4일차일 거예요. 그래서 4일차까지 왔는데 오늘 낚아야 됩니다. 진짜 낚아야 됩니다. 여기는 대변 방파제입니다. 거기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림도 없더라고요. 이날 폭염주의보가 떴는데 2시간 만에 철수하고 늦은 오후에 다시 나가기로 했습니다. 둘째 날에 갔던 부산 송도 감천항 방파제로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암남공원 공영 주차장에 있는 방파제도 있다고 들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캐스팅을 해봤지만 어림도 없네요. 그래도 이곳은 차로 주차하고 걸어서 10분도 아닌 도보로 10분면 바로 낚시를 할 수 있는 좋은 장소였어요. 장소 이동했습니다.
오늘 이거 하고 안 되면 컨텐츠 없는 걸로. 저기 낚는데. 잘 낚는다. 저기가 포인트인가? 오늘 한 마리라도 낚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못 낚을 것인가? 물렸나? 풀었나? 뭐지? 잡았다. 잡았다. 전갱이 잡았다. 전갱이 잡았다. 담기나? 잡았다. 드디어 4일 만에 첫 물고기 전갱이를 잡았습니다. 잡자마자 드는 생각이 2마리만 더? 처음에는 한 마리만 잡히기 바랬지만 막상 잡고 나니 더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이제 갑자기 어두워져서 영상은 담지는 못했지만 이곳에서 더 크고 많은 물고기를 잡히기 바라며 4시간 동안 낚시를 했습니다. 드디어 잡았습니다. 드디어. 아이고 며칠째야 며칠째. 거의 딱 한 20cm 정도 사이즈인데 아직까지 그래도 4~5경지 있으니까 빨리 집에 가서 손질을 하고. 물 4일 만에 드디어 생선을 잡았습니다. 고등어로 잡아가지고 봉초밥 해먹으려 했는데 아직까지 고등어가 잘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또 잡아도 좀 씨알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한 마리라도 뭐라도 잡자 이런 목표만 가지고 무려 4일 동안 낚시를 했습니다. 장비값하고 미끼값은 더 많이 쓴 거네요. 전갱이입니다. 이제 이 전갱이를 다음날에 먹을 수 있도록 손질해줘야 합니다. 우선 크기가 작아서 회보다는 초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먼저 칼 등으로 비늘을 벗겨주고 흐르는 물에 헹군 다음 피를 빼줘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피를 빼면 좋겠지만 그 당시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갱이를 얼음물에 넣어 최대한 손도를 유지한 다음 집에서 피를 빼주기로 했습니다. 꼬리에 칼집을 넣어 반쯤 잘라주고 대가리와 몸통이 분리되는 느낌이 들 때까지 칼을 반 정도 넣어주세요. 그 다음 흐르는 찬물에 여러 번 헹궈서 핏물을 빼주고 핏물이 거의 나오지 않을 때쯤 얼음을 넣어주면 남은 잔여 핏물을 뺄 수 있습니다. 죽은 생선을 횟감으로 먹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꼬리를 잡아 들어보는 것입니다. 영상에처럼 처지지 않고 냉동된 것처럼 굳어 있다면 횟감으로 드셔도 됩니다. 사후경직이 끝나고 자가 소화가 진행되면서 근육이 부드러워지는 동시에 부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머리를 제거하고 세장뜨기를 합니다. 세장뜨기는 보통 등, 배 등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저는 왜 배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배 쪽에 붙은 갈비뼈도 제거하고 껍질도 벗겨줍니다. 그 다음 등살과 뱃살 중간에 보면 중간뼈가 있었던 자리에 작은 가시가 있는데 핀셋으로 하나하나씩 다 뽑아줍니다. 손질된 전갱이는 소금에 골고루 뿌려서 김치 냉장고에 혹은 냉장고에 넣어 30분간 절여줍니다. 소금에 절이는 동안 식초와 물 1:1 비율의 파와 다시마가 있다면 같이 넣어서 식초물을 만들어줍니다. 절여놓은 전갱이를 흐르는 물에 씻어서 물기를 확실히 제거하고 절반은 키친타올이나 아니면 숙성 시트가 있다면 돌돌 말아서 숙성시키고 남은 절반은 식초물에 10분간 담궈서 꺼낸 다음 물기를 확실히 제거하고 돌돌 말아서 김치 냉장고에 숙성시킵니다. 양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새벽 1시거든요. 내일 부모님도 쉬니까 일어나서 부모님께 초밥을 한번 쥐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넣고 자러 가겠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너무 잘 잤습니다. 제가 이거를 손질 조금 실수를 했더라고요. 워낙 생선을 안 잡은 지 좀 오래돼서 이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정정하자면 잘못된 조리 과정은 설명란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초대리를 만들어줍니다. 식초 3, 설탕 2, 소금 1을 넣고 설탕과 소금이 녹을 때까지 저어줍니다. 저희 집에서는 이미 쌀에 잡곡을 섞어 놓았기 때문에 햇반을 준비했습니다. 밥에 초대리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잘 섞어줍니다.
초밥용 네타를 준비해줍니다. 지금 보이시는 건 소금에만 절여서 숙성했던 횟감인데 상태를 보니까 과숙성이 된 것 같지만 먹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횟감을 초밥지기 좋은 사이즈로 썰어줍니다. 이건 초에 절인 정갱이입니다. 사이즈도 작고 손질 과정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정갱이 살에 식초가 많이 침투되어서 살이 익은 것처럼 보이네요. 밥과 와사비 그리고 네타 준비는 끝났습니다. 부모님께 먼저 드리기 전에 검식용으로 하나 만들어 먹어봤는데 맛있었습니다. 자, 이제 초라하지만 초밥을 만들어 부모님께 특별한 시간을 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드시. 이거 도수가 센 거라 가지고 얼음 하나 넣어가지고. 아들이 4일 동안 겨우겨우 해서 정갱이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밥을 준비해서 드릴 거고, 초밥은 초에 절인 거랑 일반랑 있습니다. 그리고 구워서도 드릴 거고 하나씩 저어주면 드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 일반 초밥입니다. 드시면 됩니다. 간장에 찍어서. 그렇게 드시면 안 되지. 밥이 다 부서지잖아. 젓가락 드셔도 되는데 밥에 담그는 게 아니라 이 살코기에 간장을 담가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만 더 주자. 건강을 위하여. 초가 조금 세게 줘야 되겠네. 시기 전에 왔네. 아, 내가 이런 동안 처음 받아봐를 술 맛을 내가 알겠네. 내가 더 당신보다 술에 대한 조예가 깊은 사람인데 아예 안 먹잖아. 나무가 탄다. 괜찮다. 아까웠어. 자, 드세요. 생선 살을 이제 간장에 찍어서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밥하고 살짝 해서. 뭐가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뭐 비린내 나고 그래요? 전혀. 자, 이거는 식초에 절인 거라서 좀 더 깔끔하게 드실 수 있어요. 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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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홀하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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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